4교시 수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주 4교시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비용을 얘기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비용을 산정하는 이유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이윤을 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유통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마케팅 비용까지.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그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나중에 판매가를 산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쓸 수가 있고, 뭐 어떠한 A라는 어떠한 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달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가에 대한 근거 자료로 또 사용할 때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데, 하향식, 상향식, 그 다음에 수학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4교시에서는 이제 하향식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은 이제 수학식 이제 비용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향식과 상향식과 수학식 세 가지 방법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 그 700페이지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비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또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인력, 그 다음에 자원.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죠.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뭐 이제 필요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뭐 A4 용지, 뭐 전기, 수도, 뭐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많은 자원들이 들어가요. 네트워크 사용.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간로 이제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이 올라가면서, 개발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제 납품하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뭐 필요한 자원이 많이 쓰인다.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또 이걸 개발하기 위한 자산으로 많은 소프트웨어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는 1년 가지고 부족하다. 2년은 있어야 된다. 이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에 적용돼 있는 개념하고 동일하게 소프트웨어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사용자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하는,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산정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넓게 보면 프로젝트와 자원과 생산성,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을 이제 요걸 세 가지 요소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안 되면 좀 너무 높게 산정이 되거나 너무 낮게 산정이 됐을 때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원 자원 기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자원 생산성 요소를 고려를 이제 잘해서 적정한 비용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높게 산정을 했다. 그럼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의 효율성도 저하가 되고, 또 너무 낮게 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한테 부담이 가는 거고, 소프트웨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용은 이 프로젝트와 자원과 생산성, 특히 인력 자원 기간을 잘 반영을 해서 보통 이제 요즘은 수학식 비용을 많이 이제 쓰는데, 어쨌든 하향식, 상향식, 수학식 방법 중에 적정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게 핵심적인 이제 요 비용 산정 기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요소와 자원과 생산성 요소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먼저 프로젝트 요소는 세 가지가 또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 요소, 자원 요소, 생산성 요소에 각각에 해당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저 요게 이제 다음 중 프로젝트 요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또 다음증 소프트웨어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유념하셔서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요소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복잡도에 컴플렉시티,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난이도죠. 그러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난이한 거냐,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뭐 해결 방안이 필요로 한 거냐. 당연히 복잡하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크기, 소프트웨어 규모에 따라서 개발해야 할 시스템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 크기를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뭐 서버급 시스템을 요구를 한다든지, 뭐 대용량 서버를 이제 요구하든지, 뭐 병렬형 시스템을 요구한다든지, 뭐 클라우드형 시스템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 그래서 그 원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일정한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떤 주어진 입력 조건 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신뢰도가 높은 거고, 그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입력값이 동일한데 오늘하고 내일 어제하고 다르다 결과가 이러면 좀 신뢰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입력 조건들 또 어떤 뭐 월요일날 수행되는 거 화요일날 수행되는 거 다 동일한 결과를 나와야 그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소프트웨어 개발의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프로젝트 요소는 제품의 복잡도, 시스템의 크기, 요구되는 신뢰도가 소프트웨어 비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자원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죠. 사람, 인적 자원, 인력.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얼마나 이제 가지고 있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인력의 그 자격증이라든지 그 급부 얼마나 몇 년 동안 했느냐 뭐 이런 거를 또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자원, 인력 자원,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필요한 장비, 뭐 그 프린터 뭐 이런 것들, 보조 장비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드웨어 자원이 되겠고, 워드 프로세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얘기가 되겠죠. 이건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프린터나 뭐 그 스캐너나 뭐 이런 하드웨어와 관련된 거, 소프트웨어는 뭐 언어 분석기, 뭐 워드 프로세서, 문서화 도구 등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원. 그러니까 원래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외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죠. 뭐 자바로 한다 그러면 이클립스 같은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HTML이다 그러면 뭐 에디트 플러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또 디자인 한다 그러면 포토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원들이 또 들어가야 되죠. 원하는 그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그래서 요 자원적인 요소는 인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원이 또 소프트웨어 비용을 산정하는데 결정적인 하나 요소로서, 각각의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세 번째는 생산성 요소예요. 생산성. 그 앞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생산성과 품질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생산성은 개발자의 능력이 높으면 생산성이 높죠. 그러니까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하는 기능을 빨리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 기간이 짧게 또 이제 하면 생산성이 이제 높은 거죠.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A라는 회사는 한 달 걸리지만 B라는 회사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뭐 일주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B라는 회사의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개발자들의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자원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제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생산성을 얼마나 많이 그 갖추고 있느냐가 또 비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개발자의 능력은 지식, 경험, 이해도, 책임감, 창의력 뭐 이런 정성적인 요소들로 많이 또 평가가 되고, 정량적으로 자격증이 있냐, 그다음에 개발 경력이 몇 년이냐 뭐 이런 것들도 또 이제 그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기간은 이제 보통 뭐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또 소요되는 자원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이 높아지는 뭐 그런 걸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는 핵심적인 거는 세 가지죠. 인원, 자원, 기간. 또 이제 좀 넓게 보면 프로젝트, 자원, 생산성 요소로 나눌 수가 있고, 프로젝트 요소를 제품의 복잡도, 시스템 크기, 요구되는 신뢰도. 자원은 인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원. 생산성은 개발자의 능력과 기간. 요 각각의 요소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정리해서 외워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701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비용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닌 것은,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중에 또 세 가지가 또 중요하긴 한데, 인원, 자원, 기간, 또 이거는 프로젝트 요소, 자원 요소, 그 다음에 생산성 요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위험 요소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는 건 맞지만, 비용 산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맞는 거고, 아닌 것은 위험 요소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 프로젝트 요소,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자원 생산성 요소들 중에 프로젝트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의 복잡도, 그래서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난이도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시스템의 크기, 소프트웨어 규모에 따라서 개발해야 될 시스템의 크기가 달라야 한다. 그 다음에 요구되는 신뢰도,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 또 이 세 가지가 프로젝트 요소에 해당되고, 개발자 능력은 우리가 프로젝트 요소가 아니라 생산성의 요소로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개발자의 능력도 상당히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그게 이제 생산성 요소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트 요소, 자원 요소, 생산성 요소. 프로젝트 요소는 제품 복잡도, 시스템 크기, 신뢰도. 자원 요소는 인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산성 요소는 개발자 능력, 개발 기간. 요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외워두시고 정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이 책에서 하향식, 상향식, 그 다음에 이제 수학식, 상향식 안에 이제 수학식 방법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크게 하향식과 상향식, 또 이제 또 수학식,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하는 그 책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향식 방법은 탑다운인데요. 먼저 좀 보면, 탑다운 방법은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소프트웨어 개발했던 걸 이제 찾아가지고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의를 통해서 비용을 산정하게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좀 비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를 이제 비슷한 업무를 찾아서 각각의 세부 작업을 비용을 또 산출해 나가는,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산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작업별로 또 비용을 전체 100원이면 이제 두 개다 그러면 50원씩 나누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요 하향식 방법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감정 기법의 단점을 보완해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먼저 전문가 감정 기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직 내에서 좀 이제 경험이 많은, 개발 경험이 많은 2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용 산정에 대한 회의를 하고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가 있죠. 믿음이 좀 이제 이 전문가가 했으니까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과거에 수행된 프로젝트랑 분명히 다르죠. 이제 안 그러면 그걸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경험적인 면에서도 보면 사람이 아무리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더라도 새로 주어지는 프로젝트는 과거의 유사한 프로젝트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경험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유로 인해서 전문가 감정기법은 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이제 비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상향식 방법을 이제 수학적 방법으로 좀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 방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하향식 방법 중에 전문가 감정 기법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델파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델파이 기법은 그 혹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학생도 있을 텐데 이제 경영학 쪽에서 좀 많이 설문조사나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델파이라는 말 자체의 사전을 보면 왼쪽에 제가 좀 찾아놨죠. 그리스의 어떤 도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이제 회람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그 어떤 하나의 컨센서스를 얻는 의사결정 방법이 이제 델파이 메소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민주적인 어떤 추천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게 이제 그리스 신전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어떤 하나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투표로 하자 의견을 내서 의견을 채택하느냐, 동의하느냐, 아니면 채택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했던 방법이 그리스 고대 도시에서부터 있었던 방법에서 이제 델파이 방법을 전문가 그룹 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가 감정 기법의 어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수렴된 의견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고 여러 전문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회장적 역할을 이제 하도록 어떠한 한 사람의 편견이나 분위기에 지배되지 않도록 그 한 명의 코디네이터와 여러 전문가로 이제 구성이 된 방법을 우리가 델파이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얘기가 바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하나의 그 어떤 안을 만들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라는 개념인데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어쨌든 코디네이터 조정자는 비용 산정계획 참여한 전문가들한테 시스템에 필요한 정의서 그 다음에 비용 내역을 기록한 서식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각각의 사람들은 정의서를 이제 보고 요거는 이제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해서 익명으로 제출하죠. 그러면 이제 분명 그 전문가 산정위원들이 서로 다른 가격을 이제 비용을 이제 제출할 텐데 코디네이터는 그 각각의 위원들의 그 비용을 요약해서 또 이제 그 전문가 그룹한테 이제 배포를 해요. 그래서 최저값 얼마, 최소값 얼마죠? 평균이 얼마고 편차가 얼마고 이런 걸 이제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익명으로 내가 좀 너무 과하게 했구나 아니면 너무 적게 했구나 나는 내가 한 방법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했네 이렇게 해서 또 수정된 의견을 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을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거의 일치할 때까지 거의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편차가 작은 범위 내에 이를 때까지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게 델파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소 그 전문가 감정 기법의 위에 있는 2번에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해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시간과 이제 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소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하는데 많이 쓰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일반 인문사회학이나 경영학에서도 델파이 메소드라고 해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메소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델파이 메소드. 그래서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보통 모여서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어떤 수렴된 의견을 나올 때까지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그 원하는 결과, 바람직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합리적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결과론적 방법을 도출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향식 방법에서 출제됐었던 문제를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하면, 이제 교재의 701페이지죠. 이게 703페이지, 70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비용 산정 방법론들 중에 우리 과거에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벌써 하향식 방법이죠. 전문 지식이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은 이제 하향식 방법이죠. 그래서 하향식 방법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배울 텐데, 그 안에 이제 요 LOC라고 해서 코드의 라인수, 라인 오브 코드. 코드가 길면 당연히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고, 그 외에 이제 수학적으로 많은 방법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맨 아워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보행이 제한한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많은 저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또 푸트남라는 사람이 만든 모형, 복잡한 수학 공식을 써서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또 수학적으로 소프트웨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1번은 전문가를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이 하향식 방법이다. 전체적인 비용을 하고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 중 전문가 감정 기법, 가장 이제 먼저 설명을 했었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4번 보기를 보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 그랬는데 집단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다가 이제 틀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감정 기법은 왼쪽 아래에서 다시 적어놨듯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좀 다소 해결하기 위해서 델파이 메소드를 쓰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어떤 수학적 방법보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1번을 보면 다 이제 맞는 건데, 경험이 많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랑 그래도 많이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방법이죠. 감정을 맡기는 거죠. 감정을. 그 다음에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죠. 빠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이제 없을 수가 이제 있다? 이제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유사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없을 수가 있죠. 참 그거 맞는 얘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전문가 감정 기법에 대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자 하는 거랑 똑같은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없고, 그거와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맞는 거고. 어쨌든 4번의 보기가 잘못된 거죠.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 했는데 집단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다가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델파이 메소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전문가 감정 기법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편견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물론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죠. 조정자가. 편견이나 분위기에 지배되지 않도록, 어떤 한두 사람의 편견이나 분위기에 지배되지 않도록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있고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우리가 델파이 기법이에요. 그래서 1번을 얘기하는 거고, 원시 코드 라인즈 기법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상향식 방법의 라인 오브 코드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맨아워 이용하는 게 이제 인월스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먹목된 집단의 어떤 특이한 집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고, 쪽에서 1번이 이제 델파이 기법이 이제 전문가 감정 기법을 보완한 이제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교재 703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704페이지의 수학적 어떤 수식을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좀 예습을 이제 해 두시면 좀 이해하는데 좀 많이 좀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은 하향식 방법보다 상향식 방법, 그리고 수학적 방법을 많이 이제 일반 실무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방법이 보다 더 실무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어쨌든 요까지가 이제 10주차 강의를 이제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1교시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내에 이제 확진자가 다녀온 관계로 다시 온라인 강의가 실시가 됐는데, 별도의 그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이클래스 시스템이 다소 좀 불안하니까 이클래스를 못 들어가는 학생은 에드모도는 이제 다른 서버이기 때문에 에드모도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에드모도 포스트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수업을 앞으로 이제 4번 정도, 이제 10주니까 14주까지 4번 정도 하고, 또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좀 안정화가 되면 학교를 등교해서 또 기말고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온라인 강의로 또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 보는 방법도 다시 한번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그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에드모드도 수시로 좀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온라인 강의인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좀 격려를 좀 해주시고, 특히 주위에 그 힘든 그 아픔이 있는 학덕이 분들을 좀 위로를 좀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많이 좀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많이 좀 동참을 좀 해주시고, 빨리 이런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적극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